네, 오늘의 시간은요. 2년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탈환했다 2,800포인트 고지를 넘어준 코스피 시장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따른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있었죠. 남인호 소장님,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세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어느 섹터에 집중이 된 건지 살펴봐 주시죠. 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에스앵커에 왜 만연의 미소를 질까요? 바로 2,800 넘어서입니다. 2,800 넘어서니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출연자분들 모두 다 밝은 웃음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이끌고 있다고 보십니까? 1번 외국인, 2번 기관 투자가, 3번 개인 투자가. 아마 이거 자료 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이 외국인 70%, 기관 20%, 개인 10%. 저는 그 답에 빵점 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외국인 90%, 개인 10%, 기관 빵. 그러니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그 댓글을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글쎄 저는 기관 투자가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고 앞으로도 별로 바랄 게 없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비중이 80%인데 바로 그거죠. 예. 자,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은 빼겠습니다. 이 선물 시장을 보면은 거의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싸움이지 기관 투자가들 흔히 말하는 뭡니까? 프로그램 매매, 그렇군요. 선물과 현물의 그 괴리차, 아비트라지만 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기관들의 기대는 크게 가질 필요 없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외국인 투자가들이 금년에 22조 2천억의 주식을 샀습니다. 어떤 주식 샀는가 말씀드릴까요?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1번 삼성전자, 2번 SK하이닉스, 3번 현대차, 4번 삼성물산 등등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1등 주식만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앞으로 외국인들은 어떤 주식을 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업종을 살 겁니다. 반자철조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이 5대 업종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기초산업 5대 업종입니다. 이들 5대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매우 양호한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삼성전자 55%, 하이닉스 55%, 포스코 60%. 외국인들이 이미 반자철조화에 대해서 충분한 주식을 매집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수할 업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금방. 바가 뭐냐? 바이오입니다. 말 그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등 우리 한국이 새롭게 뜨는 업종,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다음 두 번째 금융입니다. 여러분 그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우리금융 한번 외국인 지분율 봐보십시오. 아주 적게는 40%, 많게는 60%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금융에 대해서 매우 저평가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이 뭐냐? 바로 최근에 뜨고 있는 방산입니다. K9 자주포부터 시작해가지고 LIG 넥슨 항공우주 등등 여러 말 그대로 갑자기 부각되는 우리 업종 방산.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22조 원의 95%를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듯이 앞으로 외국인들이 금년 하반기까지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산다 해도 분명히 이 8대 업종 반자철조화하고 바금방, 바이오, 금융, 방산 이 안에서 살 것이다. 새롭게 제가 이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무슨 인류 최초의 개발이다, 초전도체다, 이 약 하나만 먹으면은 몸무게가 10kg가 줄어든다, 2알 먹으면 10년 젊어진다. 이런 이상한 무슨 주술도 아니고 점쟁이들 같은 그런 테마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눈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긴 사겠죠. 22조 중에서 한 6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는 그들 주식도 살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 벌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도 우리 뉴스플러스 시청자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1등 시청자 아닙니까? 1등 주식만, 우량 주식만 매매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외면한 개인 투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 코스피 시장 끊임없는 주주환원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에 나쁜 놈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당거래하고 이런 거 금감원이 많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SK그룹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오늘 아침자 일면 톱을 보시면 SK그룹 사업 재편
관련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긴급 요청했다. SK그룹이 그 내용인데 사업 구조를 확 바꿔서 그룹 체질을 개선할 테니까 필요한 투자 자금 공급해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SK그룹이 선택과 집중에 나섰는데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김성준 이사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SK그룹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간의 합병 보도 소식이 나왔었고요. 바로 장 전에 해명 공시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라는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지주회사 SK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간의 합병 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유출 우려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두 거대 에너지 그룹 간의 합병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그 SK온의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인데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SK그룹은 주요 그룹사가 보다 3배가 넘는 계열사, 2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중복 사업을 일단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비주력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요. 또 이제 베트남 투자 자산도 매각을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지금 발표하면서 실탄 확보에 주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8,300억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올 1분기에도 3,300억 영업 손실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결국에는 SK그룹은 SK 하이닉스와 이 배터리 이 두 개의 이 사업을 이 그룹의 핵심으로 이제 정하고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올해만 해도 HBM 등의 투자를 통해서 대략 한 13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SK온도 올해만 7조 그리고 2026년까지 30조가 넘는 투자가 지금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산업은행에 SOS를 쳤는데 사실 현재 산업은행의 SK그룹 내 대출 한도가 7조 4천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6조 3천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이 이제 그 1조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이제 반도체 지원 대책법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17조 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본다면은 사실 이제 이 지주의 SK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소득에 가장 좀 많은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SKENS, 지분 90%를 갖고 있는 SKENS를 떼어줌으로써 좀 다소 조금 배당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할 거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홀로 SK온을 지금 그 케어를 했었는데 이제 그룹사 간의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향후에 본격적인 이제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거에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주사 SK 입장에서는 30%를 지배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보다도 90%를 가지고 있는 SKENS가 지분이 더 높은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어제와 같은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 나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네, 몸집 줄이기에 나선 SK그룹, SK이노베이션 우선주는 시간을 거래에서도 7% 넘게 급등했거든요. 오늘장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실시간 투자 대응 전략 이어지는 한국경제TV와 함께 해주시죠. 자, 다음 이슈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앞다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AI 두뇌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한 건데요. 자, 하창환 본부장님,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주요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업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두산 이런 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급할 거는 없지만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여전히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로봇 기업이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총 대비했을 때는 너무나도 좀 비싸다라는 평을 아직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당 부분을 좀 메워주는 데까지는 일부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술력 부분도 사실 해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현대차가 이번에 인수했었던 그런 회사처럼 기술력이 있는 그런 이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차기 주자로 상당히 좀 많이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작년에 AI 랠리가 나올 때랑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AI에 대한 이런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이터의 응집이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겠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로봇도 좀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뭐 백덤블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관절까지도 많이 요즘엔 부드러워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뭐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AI 엑셀레이터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출하량 부분이 35년까지 물론 상당히 좀 긴 기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출하량이 140만 대로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6배 그리고 출하량은 또 4배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이나 특히나 우리나라는 출산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을 대체하는 쪽에서의 시장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출산 정책과 또 연관이 돼서 관련주로 또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 또 뉴스가 나오긴 했거든요. 현대차가 로봇 서비스 사업을 뭐 시작했다. 성수 팩토리, 네. 성수 공장에서 이제 뭐 주차해주고 배달해주는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이 같은 뉴스가 좀 로봇 관련주들의 상방압력을 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조금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대거 하락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야간 선물 자체가 좀 상당히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 위주의 흐름보다는 조금의 이슈가 있거나 트레이딩 장세가 열릴 확률이 높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자재 쪽도 강했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좀 종목군들에서의 트리거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로봇과 AI의 융합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휴머노이드 시대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환영받는 재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선진국마다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난리인데 로봇이 많이 나오면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코스닥 소식입니다. 2,800선을 뚫은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지부진합니다.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류민수 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첫 번째 우리 소장님이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뭐 어찌됐든 박스권 돌파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미국장이나 뭐 다른 시장에 비하면 또 뭐 약소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연중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한 5.7%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코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5%. 아무래도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시 주체는 분명 외국인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국, 영국계 자금 위주의 지금 반차 위주의 지금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형주에 쏠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 그 기전 역시 제가 볼 때 실적입니다. 실적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적어도 3분기까지 이익 전망치 상향 움직임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이제 연초에 이제 주요 상장사 실적 전망치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2분기 매출은 뭐 예를 들면 25%, 영업이익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3분기, 그러니까 올 연간으로만 봐도 매출액은 한 10% 중반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0% 중반대로 역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구성 비율을 보면 여러분들 1위가 에코프로 BM이다 한 18조 4천억, 그다음에 2위가 알테오전 13조 8천억, 그다음에 3위가 에코프로입니다. 12조 한 5천억 전일자 기준으로. 그래서 그 밑에는 다 10조 미만이고 이게 구성별로 보면은 2차 전지가 한 3종목 되고요. 제약바이오가 4종목, 반도체가 2종목,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1종목.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제약바이오 예를 들면 알테오전의 클래시스가 상당히 두각 나타내는 건 맞는데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의 그 구성 종목들 보면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상당히 크죠. 특히나 2차 전지가.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세가 지금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안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 중심도 밸류업도 대형주 위주 시가총액 위주로의 어떤 투신 개선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한몫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코스닥 부진 국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인 전망치도 대부분 그렇고 증권가의 평가도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코스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지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섹터나 어떤 종목, 뭐 테마나 뭐 이런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바라보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보이는 섹터들이 있을 거니까 그쪽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주요 섹터의 코스닥 부진을 이끌었던 주요 섹터도 저는 하반기 뭐 빠르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씩 실적의 어떤 전망치가 지금 안정화되는 지금 하향은 됐지만 안정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반등의 실마리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22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잖아요. 양극재 관련해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긴 아직까지는 힘들까요? 2분기 실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양극재 전구체는 또 조금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좀 인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뭐 2차 전지 쪽으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HMM, 포스코 인터내셔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 리포트가 발간됐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발표한 기술 수출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에이프릴바이오 목표가를 3만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APR을, 유한타증권은 신성 ENG 커버리지를 새로 게시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HMM부터 짚어볼까요? 대신증권은 HMM과 관련해 미주와 유럽 항로 스팟 운임이 크게 상승했다며 2분기 깜짝 실적을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2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또 올해와 내년 영구채 전환권 행사를 감안해도 다른 글로벌 선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목표가는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즉 마켓 퍼폼을 반복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가를 6만 8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판매량 정상화 등으로 2분기 실적은 예상에 부합할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이와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광고 탐사 성공 등 검증된 업스트림 개발업체라고 했고요. 따라서 동해 가스전 개발이 현실화할 경우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도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NH투자증권은 LG 디스플레이를 두고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부터 북미 신형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납품이 차질 없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 물량은 당초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했고요. 이를 반영해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려잡았으며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추가 자본 조달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이 역시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 리포트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관련해 북미 고객사의 HBM 품질 승인이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성 측면에서 3분기 이후 HBM 공급 가시성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범용 레거시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봤고요.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고용량 ESSD 수요 증가가 하면서 하반기 낸드 부분 흑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반도체주들 좋다 하지만 HBM발 훈풍에 유효한 하이닉스와 하이닉스향 관련주만 그렇지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만족스럽지 못했죠. 한국과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5개월간 주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인 건데 자,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른 배경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이혜수 앵커에게 돌발 질문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네. 자, 혜수 앵커님. 네. 지금 젠슨왕하고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요. 각각 1억씩 엔비디아를 1억을 주고 또 삼성전자 1억을 준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삼성전자 1억을 택하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저 같으면 그 돈 가지고 딴 거 살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뭐 정답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만일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자사주를 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지난 6월 달에 젠슨 회장이 주식을 판 거 아시죠? 그거 작년에 4달러, 주당 4달러 받은 걸 지난 6월 달에 455달러, 100배 이익 보고 팔았습니다. 반면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사장단에서 어떻습니까? 그거 회사에서 사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본인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현명한 판단이죠. 주식을 얼마에 샀습니까? 삼성전자 7만 원대 중반에서 매수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비싼 그런 상태입니다. 자, 뭘로 볼까요? PER로 볼까요? 퍼가 지금 삼성전자는 38배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얼마입니까? 79배입니다. 2배나 더 고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PBR로 볼게요. 자산 가치로 삼성전자는 지금 불과 1.5배밖에 안 됩니다. 엔비디아 몇 배입니까? 자그마치 34배입니다. 이건 자산 가치로 봐서는 삼성전자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장 주력인 HBM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국투자에서 연구원 한 분이 좋은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HBM 금년 말까지는 분명히 부족하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나 내년에 HBM은 공급이 수요를 앞설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리포트 내셨는데,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업황이 고점이 와 있다는 뜻이고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레거시 아닙니까? 말 그대로 HBM뿐 아니고 낸드 프레시도 있고 DRAM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말 그대로 반도체와 관련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엔비디아는 오늘 종가입니다. 140달러입니다. 주당. 삼성전자 오늘 종가 환율로 환산해보면 60달러입니다. 지금 3배 이상 비싼 엔비디아가 내년 2025년이죠. 2025년 내년 6월 21일 날 이날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누가 더 비싼가 봐보십시오. 저는 삼성전자가 더 비싸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젯밤에 제가 자기 전에 엔비디아 막 상승하는 거 봤는데 140달러 찍는 거 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130달러로 그렇게 됐죠. 예, 어젯밤에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개선 전망이 우세한 만큼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혀나갈 삼성전자 약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소식에 따라서 출산, 장려,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대응 전략, 요게 단기 테마에 그칠지, 예, 김성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이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을 해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서 직접 이제 저출생, 고령 그리고 이민 정책 등을 저희 총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뭐 주요 정책으로 본다면은 출산 가구의 우선 분양과 함께 현재 6.8% 수준에 불과한 남성 육아 휴직 율을 임기 내 50%까지 올리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또 그밖에도 무상 교육, 돌봄, 뭐 이제 대출, 또 이제 세액 공제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캐리소프트 그리고 깨끗한 나라 등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저출산 대책들은 지금 이어져 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특별하게 큰 그런 추가적인 건 없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서 꼼비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 23% 급등을 했다가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종목들만 상한가를 유지를 했을 뿐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에 그칠 것이다라는 가능성, 우려가 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고요. 좀 대만도 0.87명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0.65명까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다면은 두 나라가 지금 그 1인당 GDP는 3만 달러대로 나름 뭐 괜찮은 그런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작년에 이 인구 합계 출산율 1위 무너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9만 달러가 넘습니다. 상당히 좀 부유한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부격차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이 공통점이 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장중에만 하더라도 저출산 정책 테마주들의 변동성 굉장했죠. 캐리소프트 깨끗한 나라만 급등했을 뿐 아가방 컴퍼니, 삼성출판사, 꼼비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관련주들의 변동성 유념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주식시장의 여름 보너스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중간 배당 시즌이 다가오며 고배당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자, 돈 보따리를 풀어줄 기업 어디가 있는지 하창원 본부장께 들어보죠. 네, 일단은 금융주와 통신주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70여 곳이 넘는 기업들에서의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 좀 고배당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거래일도 사실 보면은 뭐 KB금융 같은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2거래일 연속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뭐 이때 해라라고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한 30일 전후로 이제 관련된 배당 공시를 하고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고 이제 의사결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3분기 이후부터도 계속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까지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던 데이터로 보면은 상당히 또 자동차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긍정적이었거든요. 어쨌든 금융주나 이런 쪽이 올라갈 때 자동차 부분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금융주에서는 대표적으로 KB금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각각의 기업들 중에서 뭐 3% 이상의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나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조금 걱정이 되죠. 환율도 많이 뛰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1,392원까지 지금 뛰었죠. 이 밖에 개별적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류민수 부장님 어떻게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뭐 한국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인데요. 뭐 예상했던 거죠. 뭐 빨라야 이제 내년에 이제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매도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신흥국과 선진국의 어떤 편입 편출 이거에 대한 유불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제도 개선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하지는 크게 실망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는 미래산업이 SK하이닉스와 이제 반도체 검사장 수주 계약인데 테스트 핸들러인데 한 13억 규모예요. 근데 사실 뭐 기존 거래처예요. SK하이닉스 뭐 프레시한 건 아닌데. 일단 규모가 작고 대기하고 있는 시비 물량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근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어떤 화두기 때문에 일단 급등 출발할 예상이긴 한데 일단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뭐 시가를 지킨다든지 이렇게 한번 상황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신성통상 오너일가가 공개 매수하고 이제 자진 상폐한다는 얘기인데 니트오리 OEM 회사죠. 뭐 여러 가지 테마에도 엮었고 과거에 이제 소위 애국 테마로도 또 연관됐던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뭐 그래서 3,000원대에 갖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전일 종가가 2,030원이고 공개 매수가가 2,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22%를 지금 공개 매수하겠다는데 아마 주주분도 공개 매수 대부분 참여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게 공시가 아직 안 나온 거고 이제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공시사항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요것도 2,300원 근처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제가 볼 땐 얘는 이쪽 기업이 신성통상 기업이 영업이 1,400억대 뭐 매출액도 괜찮고요. 시가총 2,900억이라 한번 좀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또 20일까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는 만큼 수출에 따라서 수출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 동향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